색다른 시각, 또 다른 생각. TBS 부산 경남 라디오 830. 매일 아침 8시 30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다음은 주간 섹션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매주 이 시간은 부산시 한의사협회에서 한의학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시 한의사회 소속 윤정훈 원장과 함께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훈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윤정훈 원장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교통사고 후유증인데요. 원장님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교통사고는 우리 삶에서 자주 발생하는 일은 아닙니다. 근데 교통사고가 나면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는 것 외에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시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네. 한의원의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 만족도가 95%가 넘을 정도로 훌륭한데 아직도 한의원에서 교통사고 후유증도 치료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한의원에서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어떤 점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교통사고가 났을 때 크게 외상은 없었는데 몸이 찌뿌둥하고 목이 안 좋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한의원에서 네네. 치료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교통사고 후유증 증상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원장님?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큰 사고가 나가지고 뼈가 부러진다든지 아니면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이제 뼈에도 이상이 없고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외상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다양한 통증과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네, 교통사고 나면 제일 많이 호소하는 증상이 편타성 손상 장애인데 네. 이게 이제 갑자기 큰 충격을 받으면서 이제 목이 채찍처럼 휘면서 목 주위 근육 인대들의 손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당연히 목이랑 어깨에 통증이 생기면서 어지럽거나 두통도 같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꼭 목 어깨뿐만 아니라 허리, 무릎 등 여러 부위에 통증이 같이 생기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크게 충격받고 놀라는 것 때문에 자율신경 이상이 생기면서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가슴이 계속 두근두근 뛴다든지 아니면 밤에 잠이 안 오는 불면증이 생긴다든지 이러신 분들도 있습니다. 네, 제가 겪었던 증상들과 비슷하군요, 그때 후유증. 네. 자, 그러면 한의원에서 교통사고 후유증 어떤 치료를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대부분의 한의원에서는 환자의 증상과 원인에 맞춰서 침, 뜸, 부항 치료와 한약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한의원에 따라서 뼈와 근육을 교정하는 추나 치료를 병행하는 곳도 있고 침과 한약의 효과를 접목한 약침 치료를 하는 한의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의원에 따라서 다양한 물리치료도 하는 곳도 있고요. 네, 원장님 설명은 여러 가지 치료를 다 받을 수 있다, 그런 설명이시죠? 그렇죠? 네네. 네. 여러 다양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교통사고 치료 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약 치료 같은 경우는 3주까지는 복용하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골절이 있으신 분들은 4주까지도 가능합니다. 정해져 있군요. 예. 그리고 네. 추나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회까지 가능하고 침 치료도 매일매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사고 날짜로부터 3주까지는 또 매일 치료받을 수 있는데 3주가 넘어가면 일주일에 3번 또 더 기간이 길어지면 일주일에 2번 이런 식으로 계속 치료받을 수 있는 횟수가 줄어들거든요. 네. 그래서 사고 초기에 이렇게 다양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초기에 얼른 치료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게 치료들이 어쨌든 보험 관련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무한정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 점을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약 처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원장님? 기본적인 한약 처방은 근육이나 인대 염증을 치료하고 통증을 줄이고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처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뼈가 부러지는 골절이 있으신 분들은 뼈가 빨리 붓고 재생될 수 있는 한약을 같이 처방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통증이나 이런 거 말고도 아까 설명한 불면증이라든지 소화불량이 있다든지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는 불안증이 있으신 분들은 또 그 증상을 좋아지게 하는 한약을 같이 처방하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조금 치료를 받고 후유증 관리를 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오래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좀 특징들이 있습니까, 이런 분들은?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경미한 사고는 좀 빨리 좋아지시고 크게 사고 나신 분들은 좀 오래 걸리긴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 노인분들 이런 분들은 당연히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리고요. 네. 그리고 원래 좀 허리 디스크가 있다든지 목 디스크가 있다든지 아프신 곳이 있었던 분들이 교통사고가 나면은 또 후유증이 오래 가고 치료 기간도 오래 걸립니다. 네. 그리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이렇게 교통사고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기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도 후유증이 좀 오래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주변의 어르신들 보면 나이 든 것도 서러운데 회복도 느려서 화가 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참 그렇죠. 많으시다요. 네. 자,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교통사고 나면 좀 치료를 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 의사 표현을 잘 못하는 나이 아이들은 막 교통사고가 나면 뭐 어깨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뭐 이런 것보다는 그 정신적으로 놀래서 후유증이 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교통사고를 처음 당해보니까 그 증상들이 어떠냐면 밤에 자면서 애가 계속 울면서 막 깨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밥을 잘 먹던 애가 교통사고로 밥을 잘 못 먹는다든지 아니면 그냥 조그만 소리에도 깜짝깜짝 잘 놀란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생기거든요. 네. 또 이런 애들은 또 한의원에서 침 치료를 하려고 하면은 그것도 무서워서 또 깜짝 놀래요. 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이제 증상에 맞춘 한약 처방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아이들이다 보니까 뭐 한약을 잘 못 먹거나 아니면은 뭐 태어나서 한 번도 한약을 안 먹어본 애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좀 아이들이 먹기 편한 제형으로 바꿔서 한약을 처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가볍게 근육을 좀 풀어주는 순화 치료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아이들은 이게 놀라는 경우가 많아서 이 치료할 때도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 같네요. 네. 네네.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 시에 주의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사고 당일부터 바로 아프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근육 깊숙한 곳에 근육이 다치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통증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고 당일에는 그냥 좀 괜찮네 하다가 며칠 지나면서 점점 아파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통증이 심하지도 않고 그래서 치료를 받지 않거나 시간 지나면 저절로 좋아지겠지라는 생각에 치료를 받지 않아서 나중에 후유증이 오래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진료를 하다 보면은 환자분들이 와서 10년 전에 교통사고 난 이후로 비만 오면 막 허리가 아프다든지 비만 오면 목이 당긴다든지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어르신들이 은근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면은 처음에 그냥 많이 알겠습니다. 아프지 않더라도 네. 치료를 꼭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정은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830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